토트넘 플레이메이커에게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상대팀의 강한 압박도 전술 문제도 아닌 에이스 손흥민의 부재였다.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등장과 함께 이뤄낸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잉글랜드 내에서만큼은 월드클래스급 위상을 자랑하는 선수 제임스 매디슨의 경기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매디슨이 선발 출전한 상황, 손흥민이 후반전 교체로 투입되면서 손흥민의 존재 유무에 따른 차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경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손흥민이 없는 상황, 팀이 1대0으로 밀리며 공격에 답답함을 느꼈던 매디슨은 자신이 직접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매디슨의 움직임은 평소 손흥민이 맡았던 역할과 유사했으나 자신의 주된 역할을 벗어난 임시방편의 공격 방식이 효과적일 리 없었습니다. 또한 매디슨이 전방의 위치를 잡은 후 상대팀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며 종종 볼을 잃고 공격턴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종료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시즌 초반 우리가 잘했던 많은 것들을 이번엔 하지 못했다. 전반전은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출전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전반전 부진했던 매디슨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손흥민을 지목하면서 그가 경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상세히 분석하여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손흥민에 관한 자세한 소식,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발 킥의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선수 제임스 매디슨. 그는 지금은 강등당한 팀 레스터시티 출신의 선수로 당시에는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이 불확실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이적 후 확실한 대표팀 차출 멤버로 거론될 만큼 매디슨의 토트넘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성공적인 전환점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레스터시티 시절 제임스 매디슨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기보다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선호하며 전방에서 직접적인 득점과 어시스트를 추구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도드라져 평범한 선수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는 좀 더 미드필더적인 움직임을 취한 이후 그동안의 단점들이 개선되며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매디슨은 미드필더가 아닌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평소 손흥민의 역할을 본인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디슨은 레스터 시절에 보여줬던 단점들이 그대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이턴에게 선제골을 내준 이후 토트넘에게도 몇 차례 좋은 공격 기회가 있었으나 이 기회들을 전부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자 매디슨은 이 선에서 볼을 배급하는 대신 전방으로 이동해 본인이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5분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은 매디슨은 왼쪽에 노마크로 쇄도하는 베르너에게 패스 대신 본인이 직접 슈팅을 시도합니다. 매디슨의 슈팅은 골대 옆으로 살짝 비껴가고 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방금은 매디슨이 슈팅하기보다는 그냥 베르너에게 옆으로 살짝 밀어주는 게 더 득점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로도 매디슨은 베르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히샬리송과 함께 자리 잡으며 사실상 히샬리송 매디슨 투톱 체제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이때 매디슨은 손흥민처럼 전방 압박을 하며 많은 활동량과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반 31분 토트넘이 롱패스 한 번으로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공략해봅니다. 조금 길긴 했지만 충분히 받을 법도 한 상황. 매디슨의 스피드는 약간 모자랐고 공은 그대로 라인을 벗어나고 맙니다. 또한 매디슨은 전방에서 공을 잡자 상대팀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지며 볼을 잃을 때가 많았고 대부분 브라이턴에게 턴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압박에 시달리며 약이 바짝 오른 매디슨은 결국 위험한 백태클을 시도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하는데요. 전반 43분경 히샬리송이 개인 돌파에 성공하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매디슨도 빠르게 따라붙어 공격을 지원해보지만 하필 동선이 히샬리송과 정확히 겹치며 브라이턴의 수비진은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매디슨은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손흥민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같은 상황에서 손흥민이었다면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활용해 처음부터 히샬리송과 거리를 벌려 공간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브라이턴 수비진에게 손흥민과 히샬리송 중 오직 한 명만 방어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전 매디슨의 경기력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레스터시티 시절 매디슨의 재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 시즌 보여줬던 플레이메이커 매디슨이 아닌 세컨드 스트라이커 매디슨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출전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특히 메디슨은 정말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전반전 보여줬던 무지성 슈팅과 떨어지는 볼간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2선으로 내려가 좋은 타이밍에 킬패스를 찌르는 등 플레이메이킹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후반 96분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스루패스를 찔러주었고 손흥민이 이를 부드럽게 감아찬 땅볼 크로스로 존슨에게 패스합니다. 이후 존슨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기적같은 극장 역전승에 성공하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분석하며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전반전 대비 메디슨의 뚜렷한 변화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출전하자 메디슨이 플레이메이킹 역할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경기력이 살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전방에서 상대의 주의를 끌며 압박을 분산시키자 메디슨을 비롯한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메디슨의 멘탈 관리에 있어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초반 메디슨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수차례 좋은 기회들을 창출했지만 동료들이 이를 전부 날려버리면서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디슨은 패스보다 슈팅을 시도하는 빈도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처럼 확실한 결정력을 지닌 선수의 존재는 플레이메이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메디슨이 바로 옆에 노마크 베르너에게 패스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료의 마무리 능력이 좋지 않다면 차라리 킥에 자신 있는 본인이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손흥민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플레이메이커들의 패스워크가 살아나며 팀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축구 전문가들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땅볼 크로스 궤적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크로스가 겉보기에는 그냥 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짝 감아차서 완벽한 궤적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의 패스는 존슨 앞에서 딱 맞춰 멈춰섰고 존슨은 그 상황에서 편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존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패스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When we come on, there's such good quality in the team, and coming on with a player as good as Sonny, I knew when he gets that ball down the left-hand side, his crossing is unbelievable, especially off both feet. So, yeah, just to make sure I got it in, it was probably like it felt like it was coming in slow motion, but yeah, to get the ball in the back of the goal, it's a special feeling. 한편 메디슨은 인터뷰에서 해당 득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 was a great move. I can't remember exactly, but I think it went up to Richie, back to Sonny, back to me, and then to Richie with Sonny on the overlap, and then the gaffer always goes on about how he wants the other winger in at the back post, and it's an absolutely brilliant cross from Sonny. That's the quality he's got, and Brennan's listening and learning and taking on, and that's what the gaffer's on him to do, and he scored a couple at the back stick now. So 이 소식을 접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왜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위너나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들이 소니를 높이 평가하며 소니와 함께 뛰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며 메디슨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건 신의 한 수였다는 글이 격한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